안녕하세요. 재테크의 가치를 더하는 찬이입니다. 오늘부터 PPT 배경을 조금 바꿔봤어요. 원래는 검은색 배경으로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칠판 배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좀 더 보시기 편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꿔봤는데 괜찮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힐드 채권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최근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미국 ETF 순매수 1위가 하이힐드 ETF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매수 3위도 하이힐드 ETF였고 미국 ETF 순매수 10위 안에도 하이힐드 ETF가 총 5개가 있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 현재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이힐드 채권과 하이힐드 ETF는 무엇이고 하이힐드 채권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한 뒤 현 시점에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 합니다. 먼저 하이힐드라고 하면은 고수익률을 뜻하고요.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이라 하면 고수익률 채권을 뜻합니다. 또 고수익률 채권이라 하면은 신용등급이 낮은 주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주체는 보통 기업을 뜻해요.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도 회사채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용을 평가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보통 신용등급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총 2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우량한 등급인 트리플 A 등급부터 가장 비우량 등급인 D 등급까지 있고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부터는 투자 적격 채권 그리고 트리플 B 마이너스 이하부터는 투자 부적격 채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투자 부적격 채권은 다른 말로 비우량 채권이라고 부르고 비우량 채권을 또 다른 말로는 고위험 채권, 저신용 채권, 정크본드 마지막으로 하이힐드 채권 이렇게 부릅니다. 즉 하이힐드 채권이라 하면 신용이 아주 낮은 채권을 뜻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투자 부적격 등급을 가진 기업이 5년 내 부도날 확률을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채권 ETF라고 하면요 고위험 채권을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만든 펀드를 뜻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채권 가격을 추종하고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하이힐드 ETF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는 정말 부도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을 뜻해요. 그로 인해서 개인이 투자할 때는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부도가 나지 않을 채권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도가 나는 회사의 채권을 잘못 투자하면 투자한 모든 원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펀드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고 또한 투자자가 투명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ETF 투자가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주식 투자도 ETF로 접근하는 걸 권장하지만 이 부분은 투자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 특히나 초보 투자자 분들이라면 무조건 ETF로 투자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힐드 채권에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채권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기업이 부도가 나서 채권 상환이 어렵다고 해도 하이힐드 채권 ETF에는 수천 개의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아주 적습니다. 개별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의 부도 리스크와 경제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채권 펀드나 채권 ETF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채권에 분산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부도 리스크보다는 경제 상황에 맞게만 투자하면 돼요. 그래서 위험도도 낮고 안전성도 높으며 운영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 3가지 ETF를 짧게 소개할게요. 먼저 HYG ETF는요 블랙록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상장일은 2007년 운용보수는 0.48%로 다소 높은 감은 있습니다. 자산 규모는 157억 달러로 원화로 약 20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를 가졌고 추종 지수는 아이벅스 달러 하이힐드 채권 인덱스를 추종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듀레이션은 4.06이고 배당 수익률은 5.06%로 월배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듀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가중평균 만기를 뜻하는데 그냥 쉽게 레버리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듀레이션이 4라는 것은 금리가 1% 등하락할 때 4% 등하락하는 채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가상금리가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채권 이자가 높은 특징도 있어요. 채권 ETF는 이자를 분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채권 ETF는 분배금을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월배당의 구조도 가졌어요. 높은 배당 수익률과 월배당이 있기 때문에 간혹 하이힐드 채권 ETF를 제2의 현금 흐름 방법으로 투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음으로 JNK ETF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상장일은 2007년, 운용보수는 0.4%로 HYG ETF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운용보수를 가지고 있고 자산규모는 85억 달러로 원화로 11조 3천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졌습니다. 추종지수는 블룸버그 고수익률 채권 인덱스를 따르고 있고 듀레이션은 4.24, 배당 수익률은 5.62%로 이 또한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USHY ETF는 블랙록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2017년에 상장을 했어요. 앞서 봤던 ETF보다는 상장일의 차이가 있지만 운용보수가 0.15%로 굉장히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는 81억 달러로 원화로 10조 7천억 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 추종지수는 IC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친 US 고수익률 채권 인덱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듀레이션은 4.13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6%로 앞서 봤던 ETF보다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월배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셋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다 이런 거는 모두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ETF 투자자들은 자산 규모나 상장일이 더 중요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추종 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ETF 투자는 운용 보수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USHY ETF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적절한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하이힐드 채권도 회사채이기 때문에 회사채의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힐드 채권은 채권이긴 하지만 안전자산의 채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자산의 목적으로 하이힐드 채권은 비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회사채의 금리 구조를 보면은 회사채 금리는 국채 금리 더하기 신용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서 신용 프리미엄은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게 측정하고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높게 측정합니다. 그렇다면 투자 부적격 등급을 가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면 신용 등급이 굉장히 많이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의 금리 구조를 보면요. 저신용 회사채 금리는 국채 금리 더하기 신용 프리미엄이 크게 측정됩니다. 이건 예시지만 보통 고위험 회사채는 국채 금리가 1이고 신용 프리미엄이 9 정도의 비율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 금리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고 신용 금리로 인해서 채권의 가격이 변동돼요. 그렇다면 경기가 좋을 때는요. 우량 기업도 안전하겠지만 저신용을 가진 기업도 안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신용 회사들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금리를 낮게 발행하게 되고 신용금리의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금리가 낮아지니까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채권은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에 보이는 링크를 통하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불황 시기에는 당연히 저신용 회사들의 부도 위험이 대폭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아무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서라도 투자금을 모으려고 할 겁니다. 즉 경기 불황 때는 신용금리가 증가하게 되므로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 채권은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으면요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쉽게 주식이랑 성격이 비슷하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안전자산 채권의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채권 투자를 경기 불황 때 하잖아요. 하지만 하이힐드 채권은 경기가 좋을 때 가격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미국 국채와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은요 서로 역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최근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현재 경제가 좋다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최근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증가하는 이유는요. 많은 투자자들이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도산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32년 내년이죠. 이때부터는 연준의 피봇이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에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하이힐드 채권 투자는 단순히 기대감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향후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기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현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고 미국과 중국, 중국과 대만,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같은 지정학적인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FTX 파산과 전 세계의 높은 물가 상승률, 중국발 부동산 위기야 일본의 통화정책 불안감도 포함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개도국가 신혼국의 디폴트와 IMF 구제금융,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연기 사태, 한국전력의 큰 폭의 적자와 내년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이러한 위험들이 대거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르는 위험 또한 많이 존재할 수 있는 시기예요. 보통의 위험은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험이 대거 존재하는 시기이고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힐드 채권은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일은 제 생각과 다르게 흐를 수도 있겠죠. 그러니 오늘의 이야기는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내용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